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대화하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아요. 분명히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지면서 내가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고 내 의견을 말하기가 두려워져요. 예전엔 나도 할 말 다 하고 살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싶을 때가 있어요. 만약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어쩌면 여러분 곁에 나르시시스트가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사람을 조종할 때 쓰는 9가지 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미리 알아두면 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는 게 힘입니다. 정말로. 첫 번째 수법 러브바밍. 영어로 러브바밍이라고 해요. 직역하면 사랑 폭격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정말 완벽해 보여요. 세상에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살살 녹여요. 너 같은 사람 처음 봤어. 우리 운명인 것 같아. 네가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연애 초반이면 매일 아침 좋은 아침 문자가 와요. 퇴근하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선물도 자주 하고 칭찬도 끊이지 않아요. 마치 내가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자네야말로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인재야 라면서 치켜세워요. 밥도 자주 사주고 본인의 인맥도 소개해주고 마치 나를 후계자처럼 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함정이에요. 러브바밍의 목적은 상대방을 완전히 자기에게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푹 빠지면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처음에 그 다정함은 미끼였던 거예요. 낚시할 때 미끼에 뭐 달아요? 맛있는 거 달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돌변해서 나를 함부로 대해도 처음에 그 달콤했던 기억 때문에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인데 하면서 계속 기대하게 돼요. 내가 잘하면 예전처럼 돌아오겠지 하면서요.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수법 가스라이팅. 이건 이제 많이들 알죠? 그래도 당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아요. 왜냐면 너무 교묘하거든요.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기억, 내 판단, 내 감정을 못 믿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언제?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분명히 들었는데 상대방이 너무 당당하게 아니라고 하니까 슬슬 내가 헷갈려요. 진짜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는 점점 내 기억을 못 믿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모든 판단을 그 사람한테 맡기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맨날 틀리니까 당신 말이 맞겠지라면서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내 현실 인식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전부 부정당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요. 뭘 해도 이게 맞나? 싶고 늘 불안해요. 그리고 그 불안함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한테 더 매달리게 돼요. 완전히 심리적으로 종속되는 거죠. 세 번째 수법 삼각관계 만들기. 이 수법은 정말 비열해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일부러 제3자를 끌어들여서 질투심을 유발하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오늘 수진이 만났는데 걔 되게 말을 잘 들어. 너도 좀 배워. 우리 과 후배 있잖아. 걔는 진짜 일도 잘하고 센스도 있어. 대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초조해지죠. 내 자리가 위태로운 것 같고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그 사람 비위를 맞춰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노린 거예요. 삼각관계를 만들면 내가 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경쟁하게 돼요. 질투심 때문에 더 매달리게 되고요. 주도권이 완전히 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죠. 재밌는 건요. 실제로 그 제3자가 별거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름만 빌려온 거예요. 중요한 건 실체가 아니라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효과거든요. 네 번째 수법 침묵과 무시. 이것도 강력한 무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나르시시스트들은 말을 안 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차갑게 대해요. 메시지 읽고 답장도 안 하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말을 해줘야 알지.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미치겠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온갖 상상을 다 해요. 내가 한 말 중에 뭐가 기분 나빴나, 내 행동 중에 뭐가 잘못됐나 미친 듯이 복귀해요. 그러다가 결국 내가 먼저 사과해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분 상하게 했다면 미안해.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침묵으로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가 먼저 굽히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 안 하고도 나를 완전히 조종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수법 공개 망신 주기. 나르시시스트들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걸 즐겨요. 가족 모임에서,
직장 회식에서, 친구들 만난 자리에서 슬쩍슬쩍 나를 비하해요. 얘가 요리를 못해서 맨날 배달만 시켜 먹어. 이 친구가 좀 눈치가 없어. 다들 알지? 우리 남편이 벌어오는 게 이 정도야. 하. 웃으면서 말해요. 농담처럼.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돼요. 농담도 못 받아주냐? 왜 이렇게 예민해? 그게 더 비열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상처받았는데 항의도 못해요. 항의하면 유머 감각도 없는 사람 취급받으니까요. 근데 이걸 계속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려워져요. 늘 눈치 보게 되고 자존감이 바닥을 쳐요. 그리고 그 사람 없이는 사회생활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미 내 이미지가 그 사람 손에 달려있다고 느끼니까요. 6번째 수법 끊임없는 비판. 칭찬은 처음뿐이에요. 러브바밍 끝나면 비판이 시작돼요. 근데 이 비판이 좀 교묘해요. 대놓고 욕하는 게 아니라 널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포장을 해요. 나는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래. 근데 솔직히 넌 좀 게을러. 내가 아끼니까 하는 말인데 넌 자기 관리가 안 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들어. 좋은 말로 포장했지만 내용은 결국 비판이에요. 그리고 이게 매일매일 반복돼요. 옷을 입어도 왜 맨날 그런 촌스러운 것만 입어? 밥을 해도 이것밖에 못해? 회사 일 얘기하면 너는 왜 그것도 제대로 못 처리해? 처음엔 그래, 맞는 말이니까 고쳐야지 해요. 근데 아무리 고쳐도 비판이 안 끝나요. 뭘 해도 지적받아요. 그러다 보면 나는 점점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하게 돼요. 이게 목적이에요. 내 자존감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자존감 없는 사람은 조종하기 쉬우니까요. 7번째 수법 책임 전가. 나르시시스트들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남 탓이에요. 부부싸움이 나면 네가 그렇게 말해서 내가 화낸 거야. 프로젝트가 망하면 네가 자료를 늦게 줘서 이렇게 된 거야. 약속을 어기면 네가 날짜를 헷갈리게 말해서 그런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모든 책임을 나한테 돌려요. 그리고 너무 자신 있게 말하니까 진짜 내 잘못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내가 좀 애매하게 말했나? 내가 먼저 자극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당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라는 말을 안 해요. 그 말을 하면 자기가 약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방 탓으로 돌리고 오히려 사과를 받아내요.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는 거죠. 8번째 수법 고립시키기. 이건 정말 무서운 수법이에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서서히 내 인간관계를 끊어놔요. 그 친구 왜 만나? 걔 별로던데. 네 엄마는 맨날 참견만 해. 좀 거리 두는 게 좋겠어. 회사 사람들이랑 술자리 뭐 하러 가? 시간 낭비야. 처음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해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나는 점점 주변 사람들과 멀어져요. 친구 만나려고 하면 나랑 있기 싫어? 하면서 삐치고 가족한테 전화하면 표정이 안 좋아져요. 그러다 보면 귀찮아서 그냥 안 만나게 되고 안 연락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내 곁에 이 사람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게 노린 거예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이 사람뿐이 되면 나는 절대 이 사람을 떠날 수 없어요. 떠나면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버티게 돼요. 9번째 수법 밀당의 달인. 마지막이에요. 이것도 정말 교묘해요. 나르시시스트들은 밀당의 달인이에요. 밀었다 당겼다, 차갑게 대했다 갑자기 다정하게 대했다. 이걸 끊임없이 반복해요. 어제는 너 없으면 못 살아라고 하다가 오늘은 차가운 표정으로 무시해요. 일주일 내내 잔소리하다가 갑자기 꽃 사들고 와서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어 해요. 이 불규칙한 패턴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간헐적 강화라고 해요. 보상이 불규칙하게 주어지면 오히려 더 중독된대요. 슬롯머신 생각해보세요. 맨날 터지면 재미없고 맨날 안 터지면 안 하죠. 가끔 터지니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가 가끔 보여주는 다정함이 바로 그 잭팟이에요. 그 달콤한 순간을 다시 맛보고 싶어서 계속 머물게 되는 거죠. 오늘은 잘해주려나? 기대하면서요. 근데 그 잭팟은 점점 뜸해져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다정하던 게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석 달에 한 번이 되고, 그래도 그 한 번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완전한 늪이죠. 자, 여기까지예요. 나르시시스트들이 쓰는 9가지 수법. 정리해 볼게요. 러브바밍으로 먼저 푹 빠지게 만들고 가스라이팅으로 자기 자신을 못 믿게 만들어요. 삼각관계로 질투심을 유발하고 침묵으로 불안하게 만들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끊임없이 비판해서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려요. 뭔가 잘못되면 전부 내 탓으로 돌리고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게 해서 고립시켜요. 그리고 밀당으로 계속 붙잡아두죠. 이 모든 게 나를 통제하기 위한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이 수법들이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섞여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냥 힘들기만 하고 내가 왜 힘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아, 이거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쓰는 수법이었구나 하고 인식하는 순간 마법이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혹시 지금 이런 관계에 있다면요. 일단 주변에 얘기하세요. 고립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다정해 보여도 패턴을 보세요. 다정함 다음에 뭐가 오나? 또 밀당이 시작되나? 패턴이 반복되면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수법이에요. 여러분의 감정, 기억, 판단은 소중해요. 누가 그걸 의심하게 만든다면 그건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